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먼저 그 서양 복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류가 옷을 입게 된 그 기원과 또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현재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옷을 입거나 신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옷을 입고 또한 인류는 왜 옷을 입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복식이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죠? 네. 우리는 왜 옷을 입고 있는가? 또 언제부터 인간은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 복식이란 무엇일까? 또 인간은 왜 옷을 입는가? 또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왜 다른 옷을 입는지. 인간의 복식은 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복식에 대한 생각과 연구는 결국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이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식사는 결국 모든 인류의 보편적 현상으로 그 인간 복식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해서 각 시대, 각 문화의 특징적인 복식미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복식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왜 끊임없이 변천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복식의 본질적 기능,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그 근원을 파헤치는 것이 복식사의 연구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시대적인 여러 가지 복식의 변천에 앞서 우리는 복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복식이라는 용어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비슷한 개념의 용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옷, 의복, 피복, 의상, 의류, 복식, 그리고 패션 등과 같이 이 복식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복식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의복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lothes죠. C-L-O-T-H-E. 이 의복의 clothes의 어원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 잡는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은 피에르 폴 푸르동의 실 잡는 여인 클로토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면은 한 여인이 실패봉을 들고 실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클로스의 이러한 어원은 바로 그리스 신화 속의 운명을 재단하는 세 여인인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폴리스를 의미하는 모이라이, 즉 할당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여기서 운명의 세 여신인 클로토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패봉에서 실을 뽑아내어서 그 생명을 탄생하는 것을 뜻하고요. 가운데 있는 여신인 라케시스는 실패를 돌리면서 운명을 할당하는 사람을 표현해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여신을 우리가 라케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트로포스, 세 번째 마지막 여인은 얼굴이 무섭게 생겼죠. 아트로포스는 지금 보면 실을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죽음을 관장하여 즉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의복, 클로드라는 원어는 바로 이러한 운명의 3여신,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식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몇 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복과 장식, 즉 인체를 감싸는 옷의 형태와 인체를 장식하기 위한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즉 보석, 액세서리, 가발, 문신, 상흔, 화장, 향수와 같이 의복 외에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꾸미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다 함께 모아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옷과 장식, 즉 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류, 어페럴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보통 산업적 측면에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의류 제품을 얘기할 때 용어를 의류라고 우리가 지칭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상, 커스튬이라는 용어는 보통 연극의상, 민속의상, 결혼의상, 재래의상 등과 같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상황에서 입는 옷을 지칭할 때 우리가 의류, 복식과 차별화해서 의상, 커스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옷을 지칭할 때 의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클로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체를 감싸는 옷의 형태를 지칭합니다. 개인적, 사회적 가치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복장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복장이라는 용어는 dressed attire라고 해서 어떤 의복이 인체에 입혀진 상태, 즉 옷차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패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즉 패션이라는 것은 이 외에 다른 용어들하고는 차별화되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대개 패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옷을 말할 때 우리가 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패션이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의식주,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의 문화의 전역에 걸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식과 패션을 차별화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면 복식이라는 것은 아주 정적인 변화하지 않는 옷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서양 패션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양 복식사라고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요. 패션이라는 것은 반면에 굉장히 동적인, 즉 어떤 의복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할 때 우리는 그것을 패션이라고 용어 정의를 내립니다. 즉 패션이란 변화를 전제로 어떠한 스타일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가 끊임없이 소멸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진 현상을 우리가 패션이라고 용어 정의를 내립니다. 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어떤 복식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복식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식이 어떻게 변천되었고 어떻게 생겨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인류가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약 2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처음에는 원숭이와 같이 우리가 인류가 생겨났다가 진화를 거쳐서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를 거쳤고요. 약 10에서 15만 년 전 시기에 의복의 재료를 발명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렵으로,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얻은 그런 곰이나 동물의 털을 가지고 모피의 조각으로
신체를 덮고 가렸다는 그런 흔적이 추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유기체인 바디로서의 몸과 또 사회심리학적인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음, 소울을 가진 그러한 인간은 두 가지의 몸과 마음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가진 생물체로서의 인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생물체로서의 인간이지요. 따라서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물체로서의 인간에 있어서 의복은 그 인체가 처한 여러 가지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그 의복을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민족의 최고 전성기 시절에 어떤 이집트면 이집트와 같은 지역은 문명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최적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의복은 자연 환경에 순응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체는 극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추위로부터의 보호와 또한 열대지방의 더위로부터 보호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우리는 어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오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커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어떤 뿌연 오염으로부터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또 현재 코로나라는 그런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구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인간에게 의복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즉 소울을 가진 지각자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것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서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류가 처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사상, 철학, 종교, 예술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요인들은 그 시대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를 특징짓고 나아가서 복식의 특징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서양 복식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시대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 즉 그 시대의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써 그 복식이 왜 변화되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으로써 복식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들도 사회적 환경에서 인간들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식, 즉 의류나 장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무섭게 그림을 그려서 본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장식들은 토테미즘이라는 용어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네, 다음 그림들은 중세 복식인데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엘리자베스 1세의 러프칼라는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서 몸을 확장시켜서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인간이 사회적 지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식의 여러 가지 단서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고요. 왼쪽 그림은 중세의 남자의 왕의 복식인데요. 바로 이것도 남자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상체를 굉장히 부풀려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복식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그림은 여러분도 아마 1살 돌 때 입었던 옷인데요. 한복의 애기 옷이죠. 돌복. 여기에서 나온 이 색동의 5가지 색깔은 바로 오방색이라고 해서 어떤 아기가 앞으로 커서 성장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그런 오방색의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색동입니다. 또한 여기 옆에 3장 놀이개에서도 우리가 오방색 중에 3가지 색을 이용해서 놀이개를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한복에 닮으로써 나에게 좋은 나쁜 것은 물리치고 좋은 것만을 우리가 취하게 한다는 그런 색으로서의 여러 가지 보호색을 가진 어떤 의복의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명품의 사회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명품을 내가 지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가방이나 옷을 입음으로 해서 나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등을 표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들의 사회적인 동물,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로 보고 우리가 의복의 단서들을 사용하는 예가 되겠지요. 또한 이 그림은 아프리카의 아주 아름다운 흑인 부족의 여인인데요. 이 부족에서는 미의 기준이 입술이 굉장히 큰 것이 미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어렸을 때 입술을 잘라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원반, 디스크를 끼워서 입술을 크게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나라만의 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 어떤 그 신체 장식을 사회적인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그림들은 바로 신체를 변형시켜서 어떤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즉 신체를 변형하는 것이죠. 오른쪽 것은 어떤 중국의 전족의 제도로서 여자의 발을 작게 어릴 때 묶어서 걷지 못하게 발이 작은 것이 미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왼쪽 그림은 손가락을 변형시켜서 어떤 미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체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동물로서 어떤 그 문화 테두리 안에서 미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신체를 변형한 것까지도 우리가 복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장식의 한 종류로서 피어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분적으로 피어싱 한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뭐 귀걸이, 이어링을 할 때 우리가 구멍 뚫는 것도 하나의 피어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가 어떤 미의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하고 싶게 이렇게 뭐 입이라든지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미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장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본 서양복식사와 현대의상사 과목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즉 인간의 그 의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서양복식 중심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인간의 옷이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양복식사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시대정신, 즉 시대적 여러 가지 여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식의 시대정신, 즉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복식의 시대정신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사회적인 요인, 또한 정치적인 요인, 문화예술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요인, 이러한 것들이 그 사회 시대의 복식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적인 복식을 공부함에 있어서 먼저 복식을 이해하기 전에 이러한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먼저 리뷰한 후에 이 요인들이 반영되어서 그 시대 복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장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류는 왜 옷을 입게 되었는가, 또 인류의 옷은 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대 복식, 즉 서양 문명의 기원인 이집트 복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장을 리뷰하셔서 선행학습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교수 요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